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책은 레버리지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롬보어라는 이 사람이고요. 영국 출신인데 자기 자본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부동산을 500채 이상 소유하는 걸로 그렇게 성공을 해서 유명해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레버리지라는 건데요. 레버리지가 흔히 우리가 빚, 부채 이런 걸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좀 더 넓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이 말하는 레버리지가 뭔지 의미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레버리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레버리지를 잘할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시간 관리 기술 돈을 레버리지하는 방법 그리고 소비 습관 바꾸기 이런 순으로 한번 책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말하는 레버리지라는 것은 잘하지 못하는 일을 위임하는 기술입니다. 이 일을 위임하는 기술. 먼저 이 책은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법이라는 사람이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중국 어떤 회사에 외주를 주고 그거를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연봉이 1억 8천이었는데 그 외주업체 비용으로는 3,800만 원 정도만 지불했다고 합니다. 아주 남는 장사였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사람은 이 일로 회사에서 잘렸는데요. 이 저자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아주 레버리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그 일을 위임하는 기술이 뛰어나서 직접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죠. 이 회사보다 이 사람이 더 레버리지 기술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얘가 알리바바는 중국에서 가장 큰 쇼핑몰 플랫폼이지만 상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죠. 중개만 해줄 뿐입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콘텐츠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죠. 여러 콘텐츠를 소비하게 하는 그런 회사죠. 근데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지 않죠. 우버는 택시 회사이지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게 바로 레버리지를 잘하는 회사들이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중요한 부분을 위임해서도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시간과 돈은 반비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많이 써서 일을 하면 돈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국에서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직종은 중개인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연에 약 2억을 번다고 하네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 중개인은 부동산을 만들거나 하진 않죠. 중간에서 중개만 해주는 거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가장 소득의 끝에 있는 직업은 경호원, 경찰, 보육교사, 교통정리원 이런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직업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저자의 입장에서는 중개인이라는 직업은 레버리지를 아주 잘하는 직업이고 경찰 같은 이런 자신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직업은 레버리지를 잘 못하는 직업이라는 말입니다. 인류가 발전하면서 이 레버리지 방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지렛대를 이용해서 자기 힘으로 들 수 없는 뭔가를 움직이는 그런 거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는 거죠. 아르키메데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를 준다면 나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레버리지를 아주 잘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직업이든 지식이든 어떤 것에서든 간에 이 레버리지를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성과를 올린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사시대 때는 맘모스를 이용해서 물건을 날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퀴를 이용해서 수레를 이용해서 물건을 날랐겠죠. 그리고 현대에서는 비행기, 자동차, 자전거를 이용해서 자신의 힘으로 들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들 수 없는 어떤 물건들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글과 인터넷으로 정보를 레버리지하고 있는 시대죠. 자, 이렇게 맘모스에서 바퀴로 넘어가고 바퀴에서 내연기관으로 넘어가고 내연기관에서 인터넷으로 넘어오는 이 중간 시점을 잘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큰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헨리 포드 같은 사람은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기계와 공장을 소유해서 변화를 받아들여서 부자가 됐습니다. 이때 기계를 레버리지하는 방법을 몰랐던 사람은 퇴보할 수밖에 없었겠죠.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소한 일을 포기하고 당신이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시간과 열정을 의미 있고 사랑하는 일에 쏟으라. 직접 하는 것이 낭비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 낭비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혹은 다른 물건들을 레버리지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레버리지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더 가난한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용해서든지 레버리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인공지능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챗 GPT라든지 회사에서 인턴들 혹은 신입 사원들이 하던 일을 챗 GPT는 지금 다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인공지능은 거절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시키기만 하면 되죠. 저자의 말 맞다나 이 귀찮은 일을 인공지능에 맡기고 우리는 더 생산적인 일,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마치 헨리 포드가 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걸 잘 활용해서 큰 돈을 번 것처럼 지금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죠. 사티아 나델라의 히트 리프레시, 그리고 송기령 저자님이 쓰신 시대예보 라는 책에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건지 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인공지능에게 직업이 뺏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레버리지 하는 사람에게 인공지능을 레버리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체될 겁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인공지능을 레버리지 할 수 있어야지 앞으로 오래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레버리지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저자는 BBKIK를 기반으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앞문자를 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가치, 그 다음에 비전, 그 다음에 핵심 결과 영역, 소득 창출 업무, 핵심 성과 지표, 이렇게 5가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치부터 하나씩 보죠. 가치, 먼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일이 뭔지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 가족, 돈, 자유, 행복, 학습, 성공, 성장, 여행, 외모, 이런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을 모두 적는 겁니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적으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을 신중하게 평가한 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순서대로 기준을 세워서 순서대로 재배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무차별적으로 학습, 여행, 외모, 가족, 정직, 건강, 책임감, 돈, 봉사,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날 때까지 다 적고, 그리고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비전을 설정하는 겁니다. 비전. 이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의사인데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잡혀서 아주 잔혹한 행위를 당하면서도 살아나와서 이 책을 적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나치 수용소에서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비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비전이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고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하고 누구나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사고 싶은 상품을 찾을 수 있는 장소를 구축하는 것.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을 바꾸는 것. 전 세계 소아마비를 박멸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정말 맛있는 케이크를 만드는 것. 각각 어떤 회사들의 비전일까요? 먼저 첫 번째,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하고 누구나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건 구글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아마존의 비전입니다. 아마존. 세 번째는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을 바꾸는 것. 이것은 포드의 비전입니다. 이전에는 마차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고 그런 식으로 움직였겠죠. 근데 이제 자동차를 누구나 타고 이동할 수 있게 세상 움직일 방식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포드가 설정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 세계의 소아마비를 박멸하는 것. 이것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빌 게이츠 재단의 비전입니다. 다섯 번째는 워렌 버핏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이런 원대한 비전이 아니더라도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 그것도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정말 맛있는 케이크를 만드는 것. 이것은 미스터 키플링이라는 케이크 만드는 그런 회사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한번 비전을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비전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어떤 목적에 기여하는가? 다른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당신만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 비전이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3년, 5년, 10년 혹은 20년 후에 삶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신의 비전이 어떤 건지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비전과 가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가치를 가장 먼저 뒀는지 보면은 어떤 비전을 설정해야 될지 대충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돈이 1번이었다면 부자가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돈이 이런 가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핵심 가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부자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그것도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와 비전을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죠. 돈, 학습, 그다음에 봉사, 이런 것들을 핵심 가치로 설정을 한다면은 비전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투자, 경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이건 제가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책을 읽을 시간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뿐만이 아니라 모종 이유로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 잘 읽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식을, 정보를 좀 전달하는 것을 비전으로, 그런 목표를 두고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토톡 채널의 비전은
투자 경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걸로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핵심 결과 영역.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최고의 가치. 예를 들어서 가족이 될 수 있겠죠. 비전에 맞는 가치는 뭔지 알고 그 가치에 따라서 살고 있는지 매일, 매주, 매년, 매월 점검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득 창출 업무입니다. 이 저자가 말하는 이 소득 창출 업무라는 거는 핵심 결과 영역에 부합하고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결과 영역이 만약에 돈이라면 투자서 읽기, 기업 보고서 읽기, 뭐 투자 집행하기 이런 것들이 소득 창출 업무가 되겠죠. 근데 핵심 결과 영역이 돈인데 뭐 여행 가기를 우선순위에 두면 안 되겠죠. 저자 말에 따르면은 모든 업무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레버리지의 핵심입니다. 가장 수익률이 높은 일에 초점을 맞춰서 소득 창출 업무를 설정하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핵심 성과 지표. 앞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스스로 만들어서 평가를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사업이라면 목표 판매량, 마케팅, 재정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적어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라는 거죠. 핵심 가치가 돈이라면 뭐 자산 수익률, 저축률 이런 것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레버리지를 잘 할 수 있는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